자는 시간이 아깝다. 이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해야 성공하지. 죽으면 평생 잘 텐데 지금은 버텨야지.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현대인이 깊은 무의식을 반영하는 집단 심려입니다. 우리는 수면을 성장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겨왔습니다. 뭔가를 이루려면 줄여야 하는 것, 게으름과 동일시되는 것, 무언가를 해내지 못한 자들이 빠져드는 패배의 시간. 그러나 과학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회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은 당신이 낮 동안 쌓은 모든 것을 진짜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통합하며 신체는 재건되고 창의성은 작동합니다. 즉, 수면은 낭비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복리이자입니다. 수면을 희생하는 시대의 문제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성공적으로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수면을 포기합니다. 일이 많아서 오늘은 4시간만, 이 정도 피로는 카페인으로 버텨야지. 남들 다 줄이고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렇게 매일 조금씩 수면을 깎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집중이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어렵고 무기력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성취 속도는 느려지고 결국 삶의 전체 에너지가 무너집니다. 수면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면을 생산성이 적이 아닌 궁극적인 퍼포먼스의 기반으로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한 하루는 두뇌가 0.05%로 저하된 상태로 작동하는 컴퓨터와 같습니다. 수면이 충분한 하루는 당신이 내가 자연이 제공한 최고의 부스트 모드로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면을 단순히 많이 자야 한다는 수준이 아닌 수면의 본질, 낮과 밤의 연결성, 수면 설계법까지 통합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닌 내 삶과 목표에 맞게 수면을 설계하는 법, 이것이 진짜 퍼포먼스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수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수면을 휴식 혹은 에너지 충전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수면은 멈춤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체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히 깊고 섬세하게 작동합니다. 뇌는 낮 동안 입력된 정보를 분류하고 저장합니다.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고 감정적 기억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구조로 재구성됩니다. 뇌세포 사이사이에 쌓인 독소가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 제거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며 손상된 조직은 복구하고 면역 체계는 최적화됩니다. 렘 수면기에는 창의성과 통찰, 문제 해결 능력의 핵심적인 뇌 부위들이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즉,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아닌 내일이 나를 조용히 설계하는 것입니다. 수면과 각성은 한 쌍입니다. 수면은 깨어있는 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수면의 질이 낮으면 깨어있는 시간도 흐릿하고 분산되고 피곤합니다. 반면에 수면의 질이 높으면 같은 1시간을 써도 선명하고 깊게 효율적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수면은 깨어있는 삶을 위한 가장 지능적인 전략이다. 더 나아가면 수면과 각성은 이분법이 아닙니다. 낮 동안 쌓인 빛, 움직임, 스트레스, 감정 등이 밤이 수면을 결정하고 밤이 수면은 다음날의 집중력, 감정 회복력, 사고의 유연성을 좌우합니다. 수면은 능동적인 설계 대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면을 단순히 생리현상이 아닌 삶의 퀄리티를 설계하는 핵심 도구로 인식해야 합니다. 나는 몇 시간을 자면 가장 개운한가? 나는 몇 시에 자야 가장 깊은 수면을 얻는가? 나는 어떤 환경과 루틴에서 가장 잘 회복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의 리듬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최적화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면의 본질적 역할은 단순히 충전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신체, 정신, 감정 전체를 리셋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수면의 4가지 핵심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회복, 호르몬과 면역 시스템 조율. 우리는 잠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는 어린이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근육 회복, 세포 재생, 피부 건강, 골밀도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체내 감염원을 감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내성을 키웁니다. 수면이 부족할 경우 감기나 염증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며 회복도 느려집니다. 깊은 수면은 몸이 숨은 수리공을 깨우는 것입니다. 뇌의 청소,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 우리 뇌는 낮 동안 엄청난 양의 대사 부산물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물질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성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다행히 뇌는 수면 중에 글램프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배출 시스템을 작동시켜 이러한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스템은 깨어있을 때보다 수면 중에 60%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즉, 잠을 자지 않으면 뇌는 스스로 깨끗이 비우지 못하고 과열되고 둔해지며 감정적으로도 피곤해집니다. 수면은 뇌에겐 씻는 시간입니다. 기억과 감정의 재구성, 렘수면의 힘. 하루 동안의 경험은 수면 중에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냅스 가소성입니다. 뇌세포 간 연결이 강화되거나 정리되며 학습 내용이 장기화되고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도 향상됩니다. 또한 렘수면기에서는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한 기억들이 다시 정리되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시험 전날 충분히 자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이별 후 며칠간 충분히 자면 감정의 강도가 누그러집니다. 수면은 단순한 저장이 아닌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소화시키는 시간입니다. 감정 해독과 심리적 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잠이 안 오는 이유는 혹은 수면 부족 시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이유는 수면이 감정적 소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 특히 렘 단계에서 편도체와 전전두엽의 균형이 재정렬됩니다. 덕분에 다음 날에는 같은 자극을 받아도 더 유연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감정을 더 느끼게 만드는 것이 아닌 과잉된 감정에서 자유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실 낮이 밤을 결정합니다. 수면의 질은 이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수면을 잘 하고 싶다면 밤만 신경 써선 안 됩니다. 우리의 밤은 아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건 단지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신경계의 리듬은 명확히 외부 환경 자극에 의해 세팅되며 그 시작 버튼이 바로 아침 햇볕입니다. 스탠포드 의과대학 신경생물학 교수인 앤드류 후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푹 자고 싶다면 아침에 눈이 아닌 뇌를 깨어나게 해야 한다. 아침에 햇빛 노출, 생체시계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멜라놉신이라는 특수한 강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수용체는 햇빛 속의 청색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뇌의 식유 차상에게 생체 리듬 시작 신호를 보냅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기상 후 30분 내에 10분에서 15분 햇빛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실내 조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외 자연광이 좋습니다. 흐린 날에도 효과는 있습니다. 단 노출 시간은 2배 이상으로 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코르티솔은 상승하고 멜라토닌은 억제되며 각성 시작이 됩니다. 이 리듬은 약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자연스러운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하며 밤이 수면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침 햇빛은 밤의 멜라토닌을 설계하는 리모컨입니다. 따라서 나가서 걸으세요. 낮의 각성 유지. 낮 시간 동안의 신체 활동과 뇌의 생산성은 밤에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기반입니다. 하루 중 충분히 깨어있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몸과 뇌는 밤에 왜 쉬어야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전, 오후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인지적 집중과 몰입을 경험하세요. 하루를 이완 플러스 무기력 상태로 보내면 밤에도 얕은 수면 상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면의 질은 낮 동안 내가 얼마나 뚜렷하게 깨어있는가와 정비례합니다. 저녁의 빛과 루틴은 멜라토닌의 적입니다. 밤이 되면 잠드는 쪽으로 신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며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에서 7시 이후에는 밝은 LED 대신 따뜻한 색조 조명을 권장하며 취침 한두 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또는 화면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대에 잠들고 깨는 루틴을 정합시다. 빛은 단지 시각 자극이 아니라 호르몬 리듬을 조절하는 신경계 명령어입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은 비혈성화와 안정의 모드로 진입해야 하며 이때 외부 자극은 가능한 주의해야 합니다.
신경계 리듬을 지키는 법은 일관성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수면은 단편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뇌, 신경, 호르몬의 리듬 구조 안에서 안정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시간은 고정하세요. 기상시간만이라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면 수면 리듬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카페인 섭취 시간을 제한하세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루틴을 고정하세요. 샤워, 스트레칭, 책 읽기, 조명 줄이기 등의 습관된 패턴이 수면 진입에 도움이 됩니다. 신경계는 예측 가능한 환경에 반응하며 최적화됩니다. 낮이 예측 가능하면 밤도 안정됩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곤해서 잠드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뇌와 신체가 정교하게 조율한 리듬에 따라 작동하는 생리적 시스템이며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낮 시간 동안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아침 햇빛을 눈을 통해 인식함으로써 하루의 생체 리듬을 설정합니다. 특히 눈 속 멜라놉신이라는 수용체가 햇빛을 감지하면 그 순간부터 약 12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준비됩니다.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상 직후 30분 이내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최소 15분 이상 자연광을 눈에 받아들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흐린 날에도 외부의 자연광은 실내 조명보다 수십 배 이상 밝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낮에는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뇌와 몸이 충분히 깨어 있어야 밤에 자연스럽게 피로감을 느끼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나 운동, 창의적 사고, 사회적 상호작용 등은 모두 건강한 수면을 위한 준비 과정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빛의 사용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강한 조명이나 휴대폰,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잠들기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밝은 화면 노출을 줄이시고 간접 조명이나 따뜻한 색감의 조명으로 전환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수면 전의 루틴을 정해두고 반복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뇌는 일정한 패턴을 학습하며 매일 비슷한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자연스럽게 잠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샤워, 일기 쓰기, 명상 등은 심신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좋은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신중히 합시다. 카페인은 뇌 속의 피로 신호를 방해하며 방광기가 6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오후 늦게 섭취하면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인 졸음을 유도할 수 있지만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자주 깨게 만들기 때문에 회복력이 떨어지는 수면이 됩니다. 이처럼 수면은 그저 휴식이 아닌 삶의 전반적인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생 과정입니다. 면역력, 감정 회복, 기억력, 집중력 등 모든 기능이 건강한 수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다음 하루를 재설계하는 시작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면은 낭비가 아닌 투자입니다. 자신만이 수면 루틴을 정립하고 생체 리듬을 조율해 나간다면 매일의 삶은 더더욱 단단하고 안정감 있게 펼쳐질 것입니다. 수면을 잘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가장 과학적으로 성장시키는 첫걸음입니다.